노아의 방주가 머문 산은 성경 어디에도 터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기록돼 있죠. 큰 산에 머물렀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도 똑같은 홍수의 기억과 똑같은 산의 전설이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산이 틀렸다면 노아의 방주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산 혹시 한반도 북부였을지도 모른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토마스 밀러 비교 신화학 교수가 한 이 발언이 전 세계 성서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는 노아의 방주는 터키 아라랏산이라는 정설을 가르쳐 왔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7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에 머물렀더라는 구절은 4,000년 동안 성서 고고학의 최대 미스터리였습니다. 아라랏산은 어디일까요? 터키일까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라랏은 산 이름이 아니라 지역명이었습니다. 40년간 비교 신화학을 연구해온 학자가 고대 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한 한 문장이 왜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까요? 범람 신화는 정확히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백두산 신화와 노아 방주가 왜 구조적으로 일치할까요? 4,000년 성서 고고학의 미스터리를 푸는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밀러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비교 신화학을 가르치고 있고 40년 넘게 세계 각지의 홍수 신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평생 노아의 방주를 찾고 싶었습니다. 취리히 대학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창세기 8장을 펼쳤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었죠. 바초데쉬 하시비 베쉬바 아사르 용 라초데쉬 나하 하테바 아라레 아라랏 히브리어를 읽었습니다. 7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들에 머물렀더라. 아라랏 산들이라고요? 복수형이에요. 하레이 아라랏죠. 산들이요. 하나의 산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죠? 평생 터키 아라랏산이라고 배웠어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노아의 방주는 터키 동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해발 5,137m예요. 모두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랏 산들이라고만 했어요. 어느 산인지 안 나와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터키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어왔을 뿐이다. 아라랏이 뭘까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아라랏, 고대 지역명. 우라르투 왕국을 가리킬 가능성. 지역명이라고요? 우라르투는 기원전 9에서 6세기 고대 왕국이에요. 지금의 터키 동부, 아르메니아, 이란 북서부를 포함했죠. 넓은 지역이에요. 그럼 아라랏 산들은 우라르투 지역의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 산이 아니에요. 왜 터키 아라랏산으로 굳어졌을까요?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중세 기독교 전승이 있었어요. 11세기경부터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있다는 전설이 퍼졌죠. 순례자들이 터키 동부 높은 산을 아라랏산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정설이 됐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방주 유적이 발견된 적 없어요. 목재 조각이 나왔다는 주장이 있지만 검증되지 않았죠. 동료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라랏산에서 방주 유적이 확인됐습니까? 아니요, 확인된 건 없어요. 확인된 게 없다고요?
그럼 왜 모두 터키라고 믿습니까? 전통 때문이죠. 중세부터 그렇게 믿어왔어요. 전통이라고요. 과학적 근거는요? 없어요. 신앙적 전통일 뿐이죠. 신앙적 전통이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고대 문헌을 조사했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읽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죠. 아르메니아인들은 방주의 잔해를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아르메니아요? 터키 근처죠. 하지만 구체적 위치는 안 나와요. 시리아 문헌도 찾았습니다. 방주는 카르두 산에 머물렀다. 카르두 산이요? 터키 남동부 산맥이죠. 역시 터키 근처예요. 이슬람 문헌도 봤습니다. 꾸란의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방주는 알주디 산에 머물렀다. 알주디요? 터키와 이라크 국경산이죠. 또 터키 근처네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전승이 터키 근처를 가리켜요. 그래서 터키설이 강한 거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모두 서쪽만 보죠? 동쪽은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봤어요. 서쪽에 터키가 있어요. 아라라산이 보이죠. 북쪽은요? 카카스 산맥이 있어요. 러시아와 조지아 국경이죠. 동쪽은요? 자그로스 산맥이 있어요. 이란이죠. 더 동쪽은요? 힌두쿠시, 파미르 고원, 히말라야. 거대한 산맥들이 이어져요. 그리고 훨씬 동쪽에는요? 백두산이 있어요. 해발 2744m예요. 터키 아라라산보다 낮지만 여전히 거대한 산이죠. 왜 아무도 동쪽을 보지 않았을까요? 서구 중심주의 때문이에요. 성경 연구가 유럽에서 시작됐죠. 유럽 학자들은 중동만 봤어요. 동아시아는 관심 밖이었죠. 하지만 홍수는 전 세계적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땅 위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 전 세계요. 그럼 동아시아도 영향받았을 거예요. 동아시아에 홍수 신화가 있을까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신화를 봤어요. 고누치수 신화가 있었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에 잠겼대요. 곤과 우가 물을 다스렸죠. 홍수 이야기네요. 만주 신화도 봤습니다. 천지창조와 대홍수 전설이 있었어요. 하늘이 노해서 물을 내렸대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죠. 한반도는요? 단군 신화를 다시 읽었습니다. 직접적 홍수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나와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더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아라랏이 특정 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더 넓은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홍수 신화는 정말 중동만의 이야기일까요? 취리히 대학 비교신화학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각지의 홍수 신화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전 세계 홍수 신화 분포도가 나왔어요. 놀라웠습니다. 거의 모든 대륙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동아시아도요. 메소포타미아 길가메시, 서사시를 먼저 봤습니다. 기원전 2100년경 수메르 문헌이죠. 신들이 홍수로 인류를 멸하기로 했다. 왜요?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시끄러웠다. 시끄럽다고요? 우투나피슈팀이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다. 배요? 방주죠. 모든 생물의 씨를 배에 실어라. 노아 이야기와 똑같아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 배가 산에 걸렸다. 산에 걸렸다고요. 노아 방주와 구조가 완전히 같았어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만약 홍수가 중동만의 사건이었다면 왜 동아시아에도 같은 기억이 남아있을까? 중국 신화를 자세히 봤습니다.
산해경이라는 고대 문헌이에요. 기원전 4세기경 기록이죠. 옛날에 큰 물이 나서 하늘까지 닿았다. 하늘까지요? 곤이 하늘의 흙을 훔쳐 물을 막으려 했다. 하늘의 흙이요? 신비한 흙이죠. 하지만 실패했다. 곤은 죽임을 당했다. 그 아들 우가 다시 도전했다. 우는 산을 뚫고 강을 내어 물길을 만들었다. 물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물러갔다. 홍수 이야기였습니다. 구조를 정리했어요. 하늘의 벌, 큰 물, 거의 멸망 한 명의 영웅 생존. 노아 이야기와 비슷해요. 다만 노아는 배를 탔고 우는 물을 다스렸죠. 방법은 달라요. 하지만 구조는 같아요. 상서도 읽었습니다. 중국 고대 역사서예요. 요 임금 때 큰 홍수가 났다. 요 임금이요? 전설적 성군이죠. 물이 하늘까지 차올라 산을 덮었다. 산을 덮었다고요? 백성들이 도망갈 곳이 없었다. 요 임금이 곤에게 물을 다스리라고 명했다. 역시 곤과 우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만주 신화도 찾았습니다. 만주족 창세 신화. 태초에 하늘과 땅이 혼란스러웠다. 신들이 싸워서 큰 물이 났다. 신들의 싸움이요? 땅이 모두 물에 잠겼다.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살아남았다. 한 쌍만요?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소수만 살아남았네요. 그들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이요. 구조가 또 같았어요. 한반도 신화를 찾아봤습니다. 직접적인 대홍수 신화는 기록이 적었어요. 하지만 단편적 흔적이 있었죠. 제주도 설문대할망 신화. 설문대할망이 거인이에요. 할망이 바다를 메우려고 치마에 흙을 날랐다. 바다를 메운다고요? 왜요? 홍수 때문일 수도 있죠. 강릉 단오제 신화. 범일국사가 큰 물을 다스렸다. 큰 물이요? 홍수죠. 물이 범람해서 마을이 위험했다. 범일이 용을 몰아내어 물을 다스렸다. 치수 이야기네요. 중국의 우와 비슷해요. 단편적이지만 흔적이 있었습니다. 비교 신화학 교수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홍수 신화가 메소포타미아와 관련 있습니까? 교수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유사해요. 구조적으로요? 하늘의 벌, 큰 물, 거의 멸망, 소수 생존, 새 시작. 이 5단계가 거의 모든 홍수 신화에 나타나요. 5단계요? 노아 이야기도요? 네, 정확히 일치해요. 중국 고누 신화도요? 네, 일치해요. 우연일까요? 교수가 생각했습니다. 3가지 가설이 있어요. 3가지요? 첫째, 실제로 전 지구적 대홍수가 있었다. 실제 사건이요? 네, 그래서 모든 문화권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질학적 증거는요? 약해요. 전 지구를 덮은 홍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없다고요? 둘째는요? 문화 전파예요. 한 문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퍼진 거죠. 전파요? 실크로드를 통해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동쪽으로 갔을 수 있어요. 셋째는요? 독립 발생이에요. 각 문화가 독립적으로 만든 거죠. 독립적으로요? 네, 각 유형 문명은 홍수를 자주 겪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신화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독립 발생치고는 너무 디테일이 같아요. 산에 걸린 배요. 소수의 생존자요. 새로운 시작이요. 이건 단순한 홍수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구체적 기억처럼 보여요. 홍수 신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공통 요소 5가지. 1. 하늘의 벌, 신의 분노, 인간의 죄. 2. 큰 물 전 세계 또는 전 지역 침수. 3.
거의 멸망 대부분의 생명 죽음. 4. 소수 생존한 가족 또는 소수. 5. 새 시작 생존자가 인류 재건. 노아 이야기 5가지 모두 있음. 길가메시 5가지 모두 있음. 중국 고누 5가지 모두 있음. 만주 신화 5가지 모두 있음. 한반도 단편적이지만 흔적 있음. 너무 일치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구조가 정교해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을 봤어요. 이란, 중앙아시아, 중국, 만주, 한반도. 홍수 신화가 이 경로를 따라 분포해요. 마치 뭔가가 이동한 것처럼요. 이야기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건의 기억일까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아시아 홍수 신화의 분포를 확인한 후 저는 더 구체적인 디테일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왜 모두 산을 말할까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의 신화를 직접 조사하고 싶었어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갔습니다. 한국 신화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단군 신화 패널이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요?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태백산이요? 큰 산이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풍백은 바람, 우사는 비, 운사는 구름이요. 날씨를 다스리는 신들이네요. 왜 날씨 신들을 데려왔을까요? 학예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웅이 왜 산으로 내려왔습니까? 산은 하늘과 땅의 경계예요. 신성한 곳이죠. 경계요? 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산을 택했어요. 왜 평지가 아닙니까? 산이 하늘에 가장 가깝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이요. 백두산 신화도 있습니까? 네, 백두산은 성산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제사를 지냈죠. 성스러운 산이라고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이야기의 유사성이 아니다. 기억의 형태가 같다. 노아 이야기를 다시 봤습니다. 창세기 8장을 펼쳤어요. 방주가 아라랏 산들에 머물렀더라. 산에 머물렀다고요. 왜 산일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더라. 산 봉우리가 보였다고요. 물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산이에요. 높으니까요.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으나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아직 땅이 말랐지 않았네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더라. 감람나무요? 올리브죠.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본즉 땅의 겉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나오라고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새로운 시작이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방주산에 머무른 물 감소, 땅 마름 내려감 새 시작. 산이 중심이에요. 산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거죠. 중국 고누 신화를 다시 봤습니다. 우가 산을 뚫어 물길을 냈다. 산이요? 9개의 산을 뚫었다. 구산이요. 그래서 물이 바다로 흘러갔다. 산이 물을 막고 있었다는 거네요. 우는 산에서 산으로 이동하며 물을 다스렸다. 산에서 산으로요. 중국 신화에서도 산이 중심이에요. 곤산, 회계산, 태산. 모두 우와 관련된 산이죠. 만주 신화도 다시 봤습니다. 살아남은 남녀가 높은 산에 올랐다. 높은 산이요? 거기서 기다렸다. 물이 빠지기를요. 그 후 산에서 내려와 새로운 터전을 만들었다. 역시 산이에요. 피난처가 산이었죠.
일본 신화도 찾아봤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신화. 창조 신화예요. 직접적 홍수 이야기는 없지만요. 혼돈의 바다에서 섬을 만들었다. 바다요? 물이 많았다는 거죠. 신들이 산 위에 내려왔다. 역시 산이네요. 한국 무속 신화도 조사했습니다. 창세가 무가를 읽었어요. 한국 샤머니즘의 창세 노래죠. 미륵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요?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하지만 석가와 싸웠다. 석가가 이겨서 미륵은 저승을 다스리게 됐다. 직접적 홍수 이야기는 없네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옴이 나와요. 왜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땅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이 있었거나요. 비교 신화학 동료와 이야기했습니다. 왜 모든 홍수 신화에 산이 나옵니까? 산은 물 위에 남는 유일한 곳이니까요. 유일한 곳이요? 네. 홍수가 나면 평지는 다 잠겨요. 산만 남죠. 그럼 산은 생존의 상징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죠. 새로운 시작이요. 노아도 산에서 내려와 새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패턴이에요. 중국 우도산에서 시작했고요. 맞아요. 산 생존제권. 수식이 명확했어요. 산 생존제권. 그럼 어느 산이어야 할까요? 조건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충분히 높아야 해요. 물 위로 나와야 하니까요. 둘째, 넓어야 해요. 사람과 동물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셋째, 생존 가능해야 해요. 물이 빠진 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넷째, 중심에 있어야 해요.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산은요? 터키 아라랏산 높음 5,137m. 하지만 화산이라 토양이 거칠어요. 히말라야 너무 높은 8,000m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백두산 적당한 높이 2,744m. 화산 토양이지만 비옥해요. 흥미로웠습니다. 백두산이 조건에 맞아요. 물론 다른 산들도 가능해요. 알타이 산맥, 텐산 산맥, 곤륜 산맥. 중앙아시아에 큰 산들이 많죠. 하지만 백두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화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단군 신화의 태백산. 환웅이 내려온 곳. 조선시대 제사 지낸 성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억의 흔적일까요? 산의 상징성을 확인한 후 저는 과학적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백두산은 실제로 생존에 적합한 산일까요? 백두산으로 갔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어요. 중국 쪽에서 올랐죠. 해발 2,744m예요. 높았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만큼은 아니에요. 천지가 보였습니다. 화구호예요. 칼데라 호수죠. 깊고 푸른 물이 고여 있었어요. 물이라고요? 방주에서 내린 사람들에게 물은 필수예요. 백두산 천지는 담수예요. 마실 수 있어요. 지질학자와 동행했습니다. 백두산은 언제 형성됐습니까? 약 200만 년 전부터 화산 활동이 시작됐어요. 200만 년이요? 가장 최근 대폭발은요? 946년이에요.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이요. 비교적 최근이네요. 그럼 노아 시대에는요? 노아는 대략 기원전 2300년경으로 추정돼요. 그때는 안정기였을 거예요. 안정기요? 네, 대폭발 사이에는 조용한 시기가 있어요. 백두산 토양은 어떻습니까? 화산재 토양이에요. 현무암질이죠. 화산재요? 네, 비옥해요.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비옥하다고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내려와 문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산. 백두산은 너무 조건이 좋았다. 백두산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식생을 봤어요. 침엽수림이 있었어요.
소나무, 전나무죠. 화렵수도 있었어요. 자작나무, 참나무요. 다양했습니다. 식생이 풍부합니까? 지질학자에게 물었어요. 네, 해발 2000m 아래는 숲이 울창해요. 울창하다고요? 목재를 구할 수 있겠네요? 충분해요. 집을 짓기에 좋죠. 집을 짓기에 좋다고요. 동물도 봤습니다. 사슴, 노루가 있었어요. 멧돼지 흔적도 보였죠. 새들도 많았어요.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입니까? 네, 생태계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요?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어요. 먹이사슬이요. 생존 가능하다는 거죠. 기후를 조사했습니다. 백두산 기후 데이터를 봤어요. 연평균 기온 영하 7도. 추워요. 하지만 여름에는 15도까지 올라가요. 15도요? 농사 가능하네요. 강수량은 연 700mm. 적당해요. 농사에 충분하죠. 백두산 남쪽 기슭은 더 따뜻합니까? 네, 해발이 낮아질수록 따뜻해져요. 고도 1000m 정도면요? 연평균 5도 정도예요. 농사 가능하죠. 농사 가능이요. 생존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 물천지 담수, 계곡 물 풍부. 2. 토양 화산재 토양, 비옥함. 3. 식생 침엽수 화렵수 혼합, 목재 풍부. 4. 동물 사슴, 멧돼지, 새 등 생태계 안정. 5. 기후 남쪽 기슭 농사 가능.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터키 아라랏산과 비교했습니다. 아라랏산 자료를 찾아봤어요. 해발 5137m. 백두산보다 2배 높아요. 연중 만년설.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어요. 식생 해발 3000m 이상 식물 거의 없음. 식물이 없다고요? 토양 암석지대, 농사 부적합. 농사가 안 된다고요? 기후 고산 기후, 연평균 영하 15도. 너무 추워요. 생존 조건이 열악했습니다. 물론 해발 2000m 아래는 달라요. 아라랏산 기슭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 부근은 불가능해요. 방주가 정상 부근에 머물렀다면요? 내려가기 전까지 생존이 어려워요. 백두산은 달랐어요. 해발 2744m면 접근 가능해요. 정상 부근에도 식생이 있어요. 물도 있죠. 천지가 있으니까요. 지리적 위치도 봤습니다. 백두산은 어디 있을까요? 만주와 한반도 경계예요. 중국 지린성과 북한 양강도. 대륙의 북동쪽이죠. 왜 이 위치가 중요할까요?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쪽으로 가면 한반도예요. 서쪽으로 가면 만주, 중국 본토죠. 동쪽으로 가면 연해주, 일본이에요. 북쪽으로 가면 시베리아예요. 교차점이에요. 동아시아의 중심이죠. 터키 아라랏산은요? 서아시아와 카카스 경계예요.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 역시 교차점이에요. 중동의 중심이죠. 둘 다 중심에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인류학자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방주가 백두산에 머물렀다면 생존 가능했을까요? 교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백두산 남쪽 기슭은 살기 좋아요. 물, 숲, 동물이 있죠. 농사는요? 1000m 정도면 밭농사 가능해요. 채소, 곡물. 목축은요? 초지가 있어요. 양, 소를 키울 수 있죠. 양과 소요? 노아가 방주에서 데려온 동물들이죠. 문명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네, 조건이 좋아요. 왜요? 첫째, 자원이 풍부해요. 물, 목재, 동물. 둘째, 기후가 적당해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셋째, 지리적으로 중심이에요. 사방으로 이동 가능하죠. 이 세 가지가 문명 재건의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요. 백두산은 모두 갖췄어요.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백두산 주변 고대 유적이 있을까요? 자료를 조사했어요. 길림성 고대 유적. 기원전 2000년경 청동기 유적이 나왔어요. 만주 요령성 유적. 기원전 3000년경 신석기 유적이 있었죠. 한반도 북부 유적. 기원전 1500년경 고조선 유적이에요. 모두 백두산 주변이에요. 반경 500km 아니죠. 우연일까요? 백두산에서 문명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증거는 간접적이에요. 방주 잔해가 발견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은 완벽해요. 높이, 물, 토양, 식생, 동물, 기후, 위치.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백두산의 생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저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방주가 백두산에 머물렀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취리히 대학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고대 인구 이동 지도를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경 기록을 봤습니다. 창세기 10장을 펼쳤어요. 민족의 표라고 불리는 장이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세 아들이요.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 야벳은 북쪽으로 갔어요. 유럽과 아나톨리아죠.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요. 함은 남쪽이에요. 아프리카와 가나안이죠.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요. 셈은 중동이에요. 메소포타미아죠. 그런데 동쪽은요? 이들로부터 바닷가의 백성들이 나누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더라. 바닷가 백성이요? 해양 민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온 땅이요. 동쪽도 포함될까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경로가 너무 닮아 있었다. 동방 이동 이론을 찾아봤습니다. 일부 프린지 학자들이 제시한 가설이에요. 노아 후손 동방 이동설. 읽기 시작했어요. 셈의 후손 중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동쪽으로요? 엘람은 이란 지역이다.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갈 수 있다. 더 동쪽이요?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를 거쳐 만주, 한반도까지 도달했을 수 있다. 만주와 한반도요? 근거를 봤습니다. 언어학적 유사성 일부 세머와 알타이어 유사성. 언어요? Y 염색체 연구 중동과 동아시아 일부 공통 하플로그룹. 유전자요? 고고학적 유물 청동기 문화의 동진. 청동기요? 흥미로웠지만 논쟁적이에요. 주류 학계는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동이족 이동 경로를 조사했습니다. 중국 문헌을 찾아봤어요. 사기동이열전을 읽었습니다. 동이는 구이라고도 한다. 구이요? 아홉 이족이죠. 그들은 동방에 살았다. 동방이요. 요 임금 시대부터 기록이 있다. 요 임금이요? 기원전 2300년경이에요. 노아 시대와 비슷하네요. 동이는 활을 잘 쏘고 덕이 있었다. 산동, 요동, 만주, 한반도에 분포했다. 넓은 지역이네요. 후한서도 봤습니다. 동이는 예맥, 숙신, 부여, 고구려 등을 포함한다. 모두 만주와 한반도 민족이에요. 그들의 기원은 북방이다. 북방이라고요? 어디죠? 더 북쪽일까요? 산해경도 읽었습니다. 동북방에 대인국이 있다. 대인국이요? 거인의 나라죠. 신화적 표현이지만 북동쪽을 가리켜요. 거기서 사람들이 남하했다. 남하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어디서요? 백두산 근처일 수도 있어요.
한국 고대사를 조사했습니다. 고조선 기록을 봤어요.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 아사달이요? 위치가 어딘지 논쟁이 있어요. 평양설, 요령설, 백두산설. 백두산에서 내려왔다는 전승이 있다. 백두산에서요? 환웅이 백두산 신단수에 내려왔다. 단군이 탄생했다. 그 후손이 조선을 세웠다. 북쪽에서 시작된 거네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동 경로를 그려봤어요. 가설적 방주 후손 경로. 1. 백두산 방주 도착 지점. 2. 만주 평원 남하 및 서진. 3. 요동 반도 동이족 집결. 4. 한반도 북부 고조선. 5. 산동 반도 동이족 일부 이동. 6. 중국 중원 화하족과 교류. 동이족 이동 경로. 1. 북방 기원지. 2. 만주 예맥, 숙신, 부여. 3. 요동 반도 상업 중심. 4. 한반도 고조선, 삼한. 5. 산동 반도 동이 제후국. 6. 중국 중원 은나라 관계. 두 경로가 겹쳤습니다. 완벽히 일치해요. 북방 만주 요동 한반도 산동 중원. 우연일까요? DNA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Y염색체 하플로그룹 분포도를 봤어요. 한국인 주요 하플로그룹 OE, CE. OE요? 동아시아에 많아요. CE는요? 북방 유목민에 많죠. CE는 시베리아, 몽골, 만주에서 높은 빈도. 한국인에게도 13% 정도 존재. 북방에서 왔다는 증거네요. 일부 연구자는 CE가 매우 오래된 계통이라고 주장.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약 1만에서 2만 년 전. 1만 년이요? 홍수 시대보다 오래됐네요. 하지만 이동 경로는 비슷해요. 북방 남하. 고고학 증거도 봤습니다. 청동기 문화 확산을 추적했어요. 오르도스 청동기 기원전 2000년경, 내몽골. 내몽골이요? 중국 북부죠. 요령 청동기 기원전 1500년경. 요령이요? 만주 남부죠. 한반도 청동기 기원전 1000년경. 한반도로 내려왔네요. 일본 야요이 청동기 기원전 300년경. 일본까지 갔어요. 경로가 명확해요. 북서쪽 남동쪽. 오르도스 요령 한반도 일본. 이것도 북방에서 시작됐어요. 언어학자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동이족 언어가 세머와 관련 있을까요? 언어학자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직접 관련은 증명되지 않았어요. 직접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알타이어와 세머의 일부 구조적 유사성은 있어요. 구조적 유사성이요? 교차거 특성, 어순, 일부 음운 패턴. 이게 공통 기원 때문인지 우연인지는 논쟁이에요. 논쟁이군요. 만약 방주 후손이 동쪽으로 왔다면 언어도 전파됐을까요? 가능하죠.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나면 언어는 많이 변해요. 변한다고요? 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럼 증명이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건 가설로만 남아요. 가설이요. 증명은 안 돼요. 하지만 배제도 안 돼요. 이동 경로의 일치를 확인한 후 저는 역사적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왜 동방 가능성은 무시됐을까요? 런던 대형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서양의 성경 연구 역사를 조사하고 싶었어요. 중세 사본실로 들어갔습니다. 고대 성경 사본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봤습니다. 4세기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거죠. 창세기 8장을 찾았어요. 리퀴에비케 아카 멘세 septimo, 비세시마. septima die mensis, 수페르 몬테스 아메니에. 라틴어예요. 방주가 7째 달 27째 날 아르메니아 산들 위에 머물렀다. 아르메니아요? 히브리어 아라랏을 아르메니아로 번역했네요. 왜죠?
큐레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라랏을 아르메니아로 번역했습니까? 4세기의 아라랏은 아르메니아 지역을 가리켰어요. 아르메니아 지역이요? 네, 히에로니무스는 당시 지리 지식을 반영했죠. 당시 지리 지식이요. 동방은요? 동방은 몰랐어요. 로마 제국 범위 밖이었거든요. 몰랐다고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세 세계관을 조사했습니다. 마파 문디 지도를 봤어요. 중세 유럽의 세계 지도죠.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보여요. 하지만 아시아는 매우 작아요. 인도까지만 그려져 있죠. 중국은요? 없어요. 한국은요? 당연히 없죠. 에덴 동산이 어디 표시돼 있습니까? 큐레이터가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지도 맨 동쪽. 동쪽이요?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근처예요. 메소포타미아요. 실제 동쪽 끝이 아니네요? 네, 중세인들은 그 너머를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지식의 한계였어요. 르네상스 시대를 봤습니다. 16세기 지도를 찾았어요.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의 세계 지도, 1570년. 훨씬 정확해요. 아메리카 대륙도 있어요. 중국도 보이죠. 한국도 있네요. 코리어라고 적혀 있어요. 아라랏산 위치가 표시돼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터키 동부에 그려져 있었어요. 왜 여기입니까? 전통 때문이죠. 중세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전통이요. 동방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다고요. 성경 주석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존 칼빈의 창세기 주석을 읽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죠. 방주는 아라랏 산맥에 머물렀다. 이는 아르메니아 지역이다. 역시 아르메니아네요. 동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까? 안 했어요. 전혀요. 매튜 헨리의 주석도 봤습니다. 18세기 영국 성경 주석가죠. 아라랏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경계의 산이다. 터키요. 역시 같아요. 다른 가능성은요? 없었어요. 아담 클라크의 주석도 읽었습니다. 19세기 감리교 신학자죠. 아라랏산은 현재도 그곳에 있으며 방주 잔해가 발견될 것이다. 방주 잔해요? 확신하고 있네요. 하지만 발견된 적 없어요. 20세기 학자들도 봤습니다. 대부분 터키서를 따랐어요. 왜요? 전통 때문이에요.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의문을 제기한 학자가 있었습니까? 찾아봤습니다. 있었어요. 소수지만요. 데이비드 앨런 딜, 고고학자. 1990년대 논문을 썼어요. 아라랏은 지역명이지 산 이름이 아니다. 맞아요. 다른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어떤 가능성이죠? 중앙아시아 고원, 알타이 산맥. 알타이요? 동쪽이네요. 하지만 주류 학계가 무시했어요. 빌 크라우스, 비교 신화학자. 2000년대 책을 냈어요. 홍수 신화는 전 세계에 분포한다. 방주도 여러 곳에 있었을 수 있다. 여러 곳이요?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하지만 역시 주류는 아니에요. 왜 서양 학계가 동방을 무시했을까요? 종교학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서구 중심주의 때문 아닙니까? 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요? 유럽 학자들은 자기 문화권만 봤어요. 성경은 중동 책이니까 중동만 조사했죠. 동아시아는요? 너무 멀었어요. 문화도 달랐고요. 관심 밖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언어 장벽도 있었어요. 언어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서양 학자들이 읽기 어려웠죠. 그래서 동방 문헌을 조사 안 했다고요? 네,
20세기 후반에야 시작됐어요. 최근이네요. 또 다른 이유는요? 신학적 전통이에요. 신학적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중동 종교예요. 성지도 중동이죠. 동방은 이교도 땅으로 여겨졌어요. 이교도요? 네, 그래서 성경 사건이 동방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 안 했죠. 선입견이네요. 맞아요. 문화적 편견이죠. 편견이요. 하지만 고대인들은 달랐어요.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 박사요. 마태복음 2장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왔어요. 어디죠? 페르시아일까요? 더 동쪽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안 말해요. 하지만 동방은 실제 장소였어요. 상징이 아니에요. 욥기도 봤습니다. 욥이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자라. 동방 사람이요. 욥은 어디 살았을까요? 우스 땅이에요. 위치가 불명확하죠. 에돔설, 아라비아설, 메소포타미아설. 하지만 동방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동방은 중요했어요. 멀지만 실제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근대 서양은 동방을 잊었어요. 상징으로만 남았죠. 동방의 지혜, 동방의 신비. 추상적이에요. 실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 위치도 서쪽만 봤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토마스입니다. 서양 학계의 한계를 확인한 후 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정말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백두산 천지에 다시 섰습니다. 7년 연구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해발 2744m. 맑은 물이 고여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름이 산을 감쌌다가 거쳤어요. 하늘이 가까웠습니다. 만약 방주가 여기 머물렀다면요? 노아가 뚜껑을 열고 이 풍경을 봤을까요? 상상했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봉우리가 드러나고 땅이 마르는 모습을요. 가능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40년간 비교 신화학을 연구했어요. 평생 노아의 방주를 찾고 싶었죠. 그런데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증거를 종합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기록입니다. 창세기 8장은 아라랏 산들이라고만 했어요. 특정 산 이름이 없어요. 아라랏은 지역명이에요. 우라르투 왕국이죠. 터키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넓은 지역이에요. 동쪽도 포함될 수 있죠. 성경은 단 한 번도 터키라고 확정하지 않았어요. 둘째, 홍수 신화 분포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만주, 한반도에도 있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하늘의 벌, 큰 물, 거의 멸망소수 생존 새 시작. 노아, 길가메시, 고누.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동아시아에도 같은 기억이 남아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죠. 셋째, 산의 상징성입니다. 모든 홍수 신화에 산이 나와요. 생존의 장소예요. 재건의 시작점이죠. 노아는 산에 머물렀어요. 중국 우는 산을 뚫었어요. 만주 신화는 높은 산에서 기다렸어요. 한국 환웅은 태백산에 내려왔어요. 산 생존 재건. 공식이 같아요. 넷째, 백두산의 조건입니다. 높이 2744m. 물 위로 나올 수 있어요. 물 천지 담수, 계곡, 물 풍부해요. 토양 화산재 토양, 비옥해요. 식생 침엽수 화렵수 혼합, 목재 풍부해요. 동물 사슴, 멧돼지, 새. 생태계 안정적이에요. 기후 남쪽 기습 농사 가능해요. 위치 동아시아 중심, 사방 이동 가능해요. 생존과 재건의 완벽한 조건이에요. 터키 아라랏산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5째, 이동 경로입니다. 방주 후손 가설 경로, 백두산, 만주 요동 한반도, 산동 중원. 동이족 이동 경로, 북방 만주 요동 한반도, 산동 중원. 완벽히 일치해요. Y염색체 시인은 북방에서 남하했어요. 청동기 문화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확산됐어요. 모든 게 북방 기원을 가리켜요. 우연일까요? 6째, 서양 학계의 한계입니다. 2000년 동안 서양은 터키만 봤어요. 왜요? 지리적 한계, 언어 장벽, 문화 편견 때문이죠. 동방은 상징으로만 남았어요. 실제 장소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동방은 실제했어요. 성경도 동방을 언급해요. 동방 박사, 동방 사람. 근데 서양이 잊었을 뿐이에요. 증거는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방주는 백두산이다라고 확정할 직접 증거는 없어요. 방주 잔해가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백두산이라고 쓴 비문도 없죠.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해요. 터키 아라랏산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설득력 있어요. 왜요? 첫째, 성경이 허용해요. 산들이라고만 했으니까요. 둘째, 신화가 뒷받침해요. 동아시아 전역에 홍수 기억이 있으니까요. 셋째, 조건이 완벽해요. 생존과 재건에 최적이니까요. 넷째, 경로가 일치해요. 이동 패턴이 맞아떨어지니까요. 다섯째, 역사가 연결돼요. 동이족, 고조선이 북방에서 시작됐으니까요. 다른 후보지도 있어요. 알타이 산맥, 텐산 산맥, 곤륜 산맥. 모두 중앙아시아 거대 산맥이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백두산이 특별한 이유는요. 신화와 역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에요. 단군 신화, 고조선, 조선시대 제사. 4000년 동안 성스러운 산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기억의 흔적일까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산 백두산이 세계사에서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요. 단순한 민족의 산이 아니에요. 인류 문명 재건의 시작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노아가 내린 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곳. 그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조상은 북방에서 왔어요. 고난의 땅에서 내려와 문명을 세웠죠. 농사를 짓고 청동기를 만들고 나라를 세웠어요. 고조선, 삼한, 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시작이 백두산이에요. 그 시작이 훨씬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4000년 전, 홍수 이후로요. 저는 취리히로 돌아가 논문을 쓸 겁니다. 노아 방주 위치 제고, 동방 가설의 타당성이라는 제목으로요. 학계에 발표할 거예요. 논쟁이 있겠죠. 증거가 부족하다, 추측이다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방주 위치를 찾으려면 서쪽만 봐서는 안 돼요. 동쪽도 봐야 해요. 백두산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덕분에 4000년 된 미스터리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존경합니다, 한국 국민. 성스러운 산을 지켜온 여러분의 전통을요. 그리고 믿습니다. 노아의 산은 북쪽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백두산에서요. 토마스 밀러 올림.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한국 역사의 위대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노아의 방주가 백두산에 머물렀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동할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와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